안녕하십니까,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5월 11일 토요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좀 편성이 깨지면서 그야말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좀 단촐한 편성이 좀 많이 짜져 있습니다. 김준호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단촐한 편성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뭐 더 어렵죠. 사실 뭐 능력 우열이 드러난다라고도 생각도 되지만 보유한 능력을 뭐 정말 방해당할 이유도 없고 두수가 적기 때문에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출전 두수가 적을 때 더 어렵습니다. 근데 더더욱이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경주가 정말 많이 분할이 되면서 좀 능력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있었던 마필들이 좀 한데 또 편성이 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들이 좀 곳곳에 좀 포진해 있는 그런 뭐 경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마를 예상을 해 오면서 보면 좀 뭐랄까요. 제가 이제 막건을 산다는 가정하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경주는 예를 놓고 하면 내가 뭐 두 방 안에 끝내야 돼. 뭐 이런 경우가 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단출한 편성에서 뭐 제가 노리는 마필이 상대적 인기에 밀려 있다 그러면 뭐 구멍수를 조금 넓혀갈 수는 있겠죠. 뭐 제가 봤을 때 구멍수를 좁혀간다는 것은 그만큼 또 적중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렇게 단촐하거나 좀 저배당이었을 때도 보면 좀 안정적인 흐름일 때도 보면 좀 적중하기가 좀 만만치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찌 보면 이번 주는 특히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는 누구나 이제 욕심이 있습니다. 항상 뭐 나는 욕심은 안 부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누구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배당의 한수적 가치 부분을 따지다 보면 그게 은연중에 높은 배당 때문에 내가 어떻게 베팅할 거야. 뭐 저배당이면 또 많은 금액을 베팅을 할 거야. 뭐 이런 부분이 은연중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까다롭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보고 싶고 어찌 보면 이럴 때일수록 정말 선택과 집중을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김종철 위원이 준비한 경주는 4경주, 9경주고요. 저는 2경주와 7경주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1경주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단거리 편성입니다. 편성의 후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6번마 센토사 중심으로 좀 양분할 수 있는 그런 경주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네, 맞습니다. 3kg 감량 2점까지 받았기 때문에 또한 뭐 선두 능력도 어느 정도 지금까지 편성되어 있는 말들 중에서는 가장 초반 스타트 능력이 가장 좋기 때문에 뭐 감량 2점이라고 하면 절대 뺄 수 없는 마필로 아마 현장에서 이렇게 추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여기 나온 마필들이 뭐 6번 센토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정력이 상당히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솔직히 이번 경기 자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 과연 있을까? 이런 게 먼저 생각이 들었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1경주. 뭐 보고 있는 건 어떤 거 있나요? 네, 6번마 센토사는 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뺄 수 없는 마필이 돼버렸고요. 3번마 행복의 내일이 경주 거리를 1700을 연거푸 뛰다가 1000m로 내려왔기 때문에 뭐 또 이 타이트한 기승 잘하는 신영철 기수 안장이라고 하면 어차피 인기 1, 2등입니다. 6번, 3번은 두 마리는 기존에 뛰었던 그런 모습상 인정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데뷔전을 준비한 오바마 청수 비기어란 말은 어떻게 봤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불량주로 해서 주행 심사를 받았는데 사실 그 뛰었던 모습을 보면 이 마필은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마누엘 기수가 무슨 생각을 갖고 주행 심사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등자를 거의 뭐 배 밑까지 다리 길이를 내려놓고 이렇게 오토바이 타듯이 원래 경주마는 엉덩방아를 찌우면서 타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요. 주행심사 내내 초반서부터 뭐 라스트까지 엉덩방아는 물론 등자를 너무 길게 해놓고 타는 걸 보고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등자를 내려놓고 탔다. 네네. 근데 저는 등자가 빠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빠진 건 아니고요. 전 빠졌다고 계속 봤어요. 제가 확인했는데 빠진 게 아니고 등자기를 아예 그냥 최대한 늘어뜨려 놓고
그러고 주행 심사를 받길래 왜 저러나라고 생각.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취재 들어가기 전에 확인한 게 아니고 취재 후에 제가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이 마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알 수는 없었습니다만 여튼 그런 부분은 뭐 타임이나 이런 데 있어서 분명히 좀 타임이 좀 잘 나오진 않았을 때 영향력이 있었을 거다.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뭐 보는 시각마다 틀립니다. 이게 그 완전히 뭐 확인했다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청수 비교란 마필이 주행 심사 2번 만에 통과했던 말인데 발주는 좀 매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스타트가 매끄럽지 않은 상태에서 옆에 마필하고 추돌이 나면서 저는 등자가 빠졌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아예 뭐 근데 이런 생각을 했죠. 주행 심사 때 왜 낄 생각을 안 하고 그러지? 안 끼고는 양발을 안 끼고는 탈 수는 없고요. 그 등자를 계속 저도 그 처음에 빠진 줄 알았습니다. 왼다리 쪽에 빠져서 저렇게 타나라고 봤는데 그건 아니고 등자 자체를 아예 그 번호판 밑으로까지 내려놓고 그룹 규정을 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랬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봤죠. 근데 자 어찌됐든 청수비오란 마필이 그 스타트는 좀 매끄럽지 않은 마필 같아요. 근데 마체가 왜소한 마필인데 유수한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보면 뭐 초반 스타트가 좋지 못했던 말입니다. 근데 마체가 왜소한 마필인데 종반 걸음은 나쁘지 않아요. 근성이 있는 마필이다. 그래서 제가 5번마 청수비기어란 마필을 좀 언급해왔습니다. 6번마 센토사 중심으로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철 위원은 3번마 행복의 내일을 언급해줬고요. 저는 그래도 5번마 청수비기어란 마필은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마체가 왜소한 마필에서 단일 체중 변화도 좀 살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이경주는 국내산 6등급 1000m 단거리 편성. 제가 이제 좀 서둘러서 준비한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예측대로라면 2번마 천일의 바람과 지난 경주가 이제 발주 진입 분량 때문에 고전을 했던 좀 말이 많았던 말입니다. 1번마 신부 이 두 마필이 좀 많은 인기를 좀 누릴 것 같아요. 저는 1번마 신부나 2번마 천년의 바람을 놓고 때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노력을 같이 있는 마필이다라고 평가하는 마필. 그 마필을 놓고 중배당이 좀 포커스를 두고 압축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단거리 편성 총 9대의 마필이 출조하고 있고요. 6번마 페덜로켓이란 마필이 뭐 능력상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피로골절과 개인됨이 있었던 말. 그리고 이제 편성의 후기라 그러면 8번마 럭셔리 파워 이렇게 좀 평가를 될 것 같아요. 김정철 위원. 네, 뭐 저 역시도 그렇게 보고 있는 레이스고요. 나머지 마필들이 과연 페더럴캣과 럭셔리 파워를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는 게 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기기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6번마 페더럴캣은 뭐 질병도 있었긴 합니다만 회복이 됐기 때문에 계속 1300 레이스에 나와서 충분히 뭐 적응을 잘 해줬고요. 이번에는 1000m로 거리를 내렸기 때문에 선두권에서의 뭐 버틸 수 있는 기량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뭐 럭셔리 파워도 훈련 모습 뭐 지난 경주까지는 조금 아쉬움을 좀 남기긴 했습니다만 근래 들어서 훈련 때 가장 끌고 가는 모습이 좀 강했다. 좀 스스로 뛰려는 의지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느껴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 8번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이 과연 있을까? 그거를 먼저 저는 좀 찾아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삼복으로 좀 노력을 같이 있는 말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복병권의 마필이 잘 보이지를 않았던 레이스라서 좋습니다. 자, 이 상경주는 6번, 8번. 어떤 분 제가 최근에 이제 분당이나 저항 지점이나 아니면 일산 지점에 가서 하는데 분당 지점에 계셨던 분 연세 좀 있으신 분이에요. 정말 독사같이 배팅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분은 이러한 경주를 뭐 6번, 8번을 인정한다 그러면 6번, 8번을 놓고 3복으로 3방 이 정도를 딱 골라서 딱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배팅을 정말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인데 자 6번, 8번 이 두 마필에 좀 우세를 예측하고 뭐 3복마권을 한번 찾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경주입니다. 사경주는 국내산 6등급 1000m 단거리 편성. 자 여기는 김정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김정철 위원. 네, 사경주는 일단 경험에 의해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들 잠재 능력이
좀 빠르게 좀 표출이 됐다라고 느끼는 그런 각 마방에서 출사표를 던진 마필들이 몇 두가 있는데요. 1번 뭐 골든앵글, 3번 정주의 꿈, 10번 눈빛 언약, 3두가 일단은 인기를 모을 것 같습니다. 진화경주 입상에 성공했던 2번 마 백상보다도 3두가 먼저 인기를 모을 텐데요. 자, 이번 경주 옅은 노림수를 가져야 될 마필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압축해서 제외시킬 마필들 조금 아직은 능력상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관점에 있는 마필들은 제외를 좀 시키고 압축해서 한번 승부를 던지려고 마음을 먹은 경주입니다. 네, 좋습니다. 4경주는 축을 세워서 좀 압축해서 공략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준 마필 중에서 그래도 좀 압축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700m 경주 총 8대 마필 겨우 이제 편성을 좀 만들어낸 것 같아요. 김정기 선수가. 네, 이번 오경주도 역시나 사실 마필의 능력으로 보고 추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는 경주입니다. 8번마 플래티넘 유로 같은 경우는 사실 앞으로 더 보여줄 걸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강력하게 인기도 모읍니다만 나머지 마필들은 뭐 사실 좀 기본 마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또한 강급된 마필들도 있고요. 여튼 쉽지는 않은 레이스 같습니다. 서로들 또 욕심낼 만한 그런 경주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1번서부터 7번, 8번마 플래티넘 유로를 제외한 나머지 1번부터 7번까지가 모두 상금벌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8번 플래티넘 유로는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 같고요. 뭐 상대마로 한 마필만 언급해 주시겠어요? 뭐 상대마로는 일단 뭐 바람킹이 인기를 좀 모으는 레이스인데요. 네, 바람킹도 사실 이 부담 중량 56.5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너무나 좀 약하고 출전 두수가 몇 도 없기 때문에 좀 각질이 자유롭고 먼저 움직임을 또 가질 수도 있고 또 참았다 한 발 쓸 수 있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자리만 잘 잡고 탄다라고 하면 3월 10일 날처럼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난번에 그 옆에 있던 이제 동료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델타 브라더를 뭐 넘어가고 막 무리하고 뛰는데 그렇지 넘어가는 거야. 이래서 넘어가면 네가 버티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 바람킹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플래티넘 유로가 아예 선두권을 장악하겠다 덤빌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다 그러면 바람킹은 부담중이 높기 때문에 좀 차분한 말무리 속에서 마지막 역전을 한번 모색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나를 보입니다. 지난 경주처럼 타면 이제 또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주철 의원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8번, 5번 이 두 마필을 좀 그래도 인정하면서 그 틈새를 노릴 마필을 좀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 여기도 8두가 이제 출시해요. 단출한 편성인데 그래도 고만고만하게 팔릴 것 같아요. 이 경주는. 김중철 의원. 네, 뭐 이번만 에코골드가 아무래도 강력하게 인기를 모을 레이스입니다. 지난 경주는 저희 아마 방송 중에 얘기를 아마 했었을 겁니다. 조교가 조금은 약해졌는데 이번에는 그와 상반되게 너무나 강한 조교를 했습니다. 물론 이마필로 인해서 김옥성 기수가 기승정지도 지난번에는 좀 당했고 레이스 자체가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같이 뛰었던 선스타트도 뭐 이번 경주에 나오는데 2등 3위를 기록했는데 뭐 마신 차이는 크진 않았습니다만 에코골드 조교가 너무나 강해지긴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8두 뛰는 레이스에서 에코골드가 입상은 거의 뭐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뭐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이전에 보면 좀 무리해서 타서 제가 김옥성 기수 이 방송을 보면 좀 많이 참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까 처음부터 눌러가지고 바닥에 있더라고. 그래서 야 무슨 저는 김옥성 기수를 이제 다시 두 번 다시 녹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코골드 전 녹화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5번 해피마운틴이 지난번에 얘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흙을 맞으면 좀 덜 뛴다라고 생각했는데 박태준 기수가 내 손에서 흙을 맞추는데도 과거에 제가 알던 해피마운틴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승선에서 외곽에서 이제 취입을 했다고 하죠. 결승선 열려서 이제 외곽 취입을 했는데 조금 늦어졌지만 뭐 앞에서 좀 큐피데이트가 뭐 강탈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오버마 해피마운틴이 많이 좋아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버마 해피마운틴을 좀 인정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만 에코골드의 상대만 딱 한 마필만 좀 언급해 주시겠어요? 네, 해피마운틴이었습니다. 클래스상 여기서는 뭐 3승을 기록한 마필이 없습니다. 네, 해피마운틴이 유일하게 3승을 기록한 마필이고 이 마필의 근데 좀 문제점은 제 개인적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건 부분은 아니지만 레이스 푸는 데 있어서 타는 기수나 너무 어렵다라는 게 뭐냐면 물론 김준호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습니다만 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안 맞추기 위해서 좀 외곽 전개를 한다라고 하면 힘을 좀 그만큼 많이 쓰고요. 참았다 한 발을 쓰는데 그렇다고 그 한 발이 폭발력까지는 또 아니기 때문에 늘 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8두밖에 편성이 안 된 경주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뭐 박태종 기수 안장하고 대한민국 최고 기수인데 뭐 레이스 푸는 데에서는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예, 뭐 부연설명하면 이번 레이스가 정말 빠른 레이스냐라고 따져보면 그렇게 빠르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버마 해피먼트를 놓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 김주철 위원은 이번만 에코골드가 그래도 입상권 전략으로 안정적이지 않냐라고 표현했는데 상대만 한 마필 언급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버마 해피마운트입니다. 2번, 5번 이 두 마필의 좀 선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자, 여기는 제가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여기는 5등급 마필 간의 접전. 어찌 보면 좀 기복형 마필 간의 접전 양상. 약간의 좀 난타전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기는 뭐 뚜렷한 강자는 없다고 평가돼요. 아마 이번만 카일룸 여제가 얼마나 팔리겠지, 인기를 누리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많이 참고 한 발을 썼어요. 그래서 이번만 카일룸 여제가 좀 더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칼룸 여제 매번 노려왔던 말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이라고 평가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만 칼룸 여제 놓고 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상대적 인기에서 조금은 밀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마필을 좀 가감히 노려볼 작전입니다. 좀 한템포 빠른 게 노려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상대적 인기에 밀려 있기 때문에 제 예측대로 입상을 한다면 그래도 두둑한 배당을 좀 안겨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000m 단거리 편성입니다. 김주실 위원. 네, 뭐 이번 경주는 7번마 3명 기상이 지난 경주 뭐 연속 입상을 계속해서 기록해오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5군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 또 열심히 준비한 마필이 맞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좀 부중이 높아졌다라는 좀 그런 핸디캡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뛰어온 걸음상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인기 마필이지만 조금은 좀 앞서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래도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죠. 부담 중에 좀 많이 올라갔지 않았나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보면 뭐 세명기상이란 마필 지금까지 뛰어온 거 보면 정말 강하냐라고 따져보면 아주 강한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 경주만 놓고 보면 전개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 이전에 보면 뭐 바람을 그리다 타이밍 이런 마필하고 싸울 때도 좀 전개를 어렵게 풀어가면서도 선방을 했다. 이런 부분인데 이제 56을 수월하게 극복하느냐. 요거는 여러분들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바람을 3명 기상을 빼고 배팅하자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얘가 전개를 어려움 속에서 1000m에서 꿋꿋하게 뛰어왔기 때문에 뭐 버리지 말자라고 말씀드리지만 얘도 깨질 수 있는 부분은 전 염두에 두고 싶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좀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 상대마로 어떤 말을 지목할까요? 네, 뭐 5번 풀모션, 6번 드래곤보트가 조금은 좀 앞서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오늘 경주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인기 마필들만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그 정도로 준비들은 뭐 조한별 기수, 3명 기상 뭐 마찬가지고 유성환 기수 안장하는 풀모션, 다비드 기수가 기수하는 드래곤보트 3두 모두 준비는 정말 잘 돼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낫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좀 여러 마필을 저는 언급하고 싶어요. 이 사르니킹이 뭐 다팀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그 15조에서 어떤 작전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원래 결정력이 없습니다. 결정력이 없어서 원래 발굴의 순발력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뭐 선행을 가고자 하면 사르니킹은 선행도 갈 수 있는 말이라고 봐요. 이제 다 태워서 그렇게 타왔기 때문에 붙들고 타왔기 때문에 순발력이 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르니킹은 지난번에 좀 깜짝 놀랐어요. 빵 하고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쏠라고 하다가 제대로 못 쓰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지만 사르니킹은 뭐 1000m에서 선행 선입이 좀 가능한 모습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겠고요. 6번마 드래곤보트가 사실상 빠르죠. 지금까지 보여준 게 전부가 아닙니다. 얘가 뒤가 짧기 때문에
얘가 지금 순발력을 자신의 강점을 다 살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드래곤부트도 나갈 수도 있겠지만 2번마 대천부구나 12마 대천 이후로 대천 이후로는 여기서는 뭐 가장 돋보이는 순발력을 갖고 있는데 외곽 게이트에서 얼마만큼 타주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저는 1번마 사르니킹, 1번마 사르니킹은 어찌됐든 관심을 갖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김정철 위원은 7번마 세명기상을 비롯해서 5번마 풀문오션, 6번마 드래곤보트를 말씀을 해줬고요. 저는 1번마 사르니킹은 2번만큼은 좀 노려보고 싶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 3등급 1400m 경주. 자, 여기는 김정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김정철 위원. 네, 구경주 원래대로 편성이 됐다라고 하면 킹포세나 금노아는 또 이번 레이스에 들어오질 못하는 레이스였는데요. 3등급 레이스가 또 하나 깨지면서 이쪽으로 또 속해 왔습니다. 이쪽으로 뭐 1400m를 선택을 해서 왔기 때문에 조금은 압축이 가능했던 저회당 경주가 조금은 좀 난타전 흐름으로 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축을 해서 좀 승부처로 좀 공지를 해드리고 좀 깔끔하게 한번 적중을 해보겠다라는 의미에서 승부처로 선정을 좀 한 경주입니다. 예, 저는 약간의 그 능력 비싼 마필 간의 치열한 난타전 이렇게 좀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봤을 제 예측이지만 어느 한쪽으로 배당판이 치우치지 않을지 않겠나라고 좀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좀 기본 배당이 조금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좀 축세어서 압축하며 공략을 해보겠답니다. 깔끔하게 자신 있게 적중을 읽어드리겠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국내 4등급 1700m 앞말들 간의 레이스 김정철 위원. 네, 승급전 나서는 1번마 다이아로드가 뭐 거리 경험은 없습니다만 성장세가 굉장히 도드라진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강력하게 좀 봐주고 싶은 그런 마필이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1번마 다이아로드. 뭐 지난번에 우리 김철 의원이 얘는 놓고 갑니다. 승부경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말인데, 야, 이게 이렇게 발군의 순발력을 발휘할지는 저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래서 역시 힘이 차가는 과정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700m 1번마 다이아로드 1번 게이트예요. 그리고 편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승급전에 도전하지만 그래서 1번마 다이아로드는 다시 한번 믿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상대방으로 어떤 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뛰었다 안 뛰었다 하는 마필들이 좀 있습니다. 기복형의 마필들이 좀 여러 도가 포진해 있는데요. 자, 대성루비는 뭐 문세영 기수가 다시 한번 안정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한 거리 경험도 있고 또 그러니까 현 등급은 아니지만 5등급 1700에서 또 우승한 거리 적응 능력이 좀 있다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좀 선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경주고요. 예, 3번마 대성루비. 아마 이게 깜빡이 가겠죠? 네, 맞습니다. 13. 저는 그 외곽에 있는 10번마 퍼스킨이라는 마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이것도 뭐 기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마필 분인데 지난번은 제가 보면 좀 잘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3번마 대성루비도 보면 아주 결정력이 뛰어난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틈새를 도전할 마필 이렇게 표현해서 좀 10번마 퍼스킨 이것도 좀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1번 중심으로 해서 3번마 대성루비, 뭐 10번마 퍼스킨은 제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빨리 온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보면 10분 이거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 그래도 좀 이럴 때 좀 세세하게 풀어드렸어야 되는데 좀 너무 쉽게 온 것 같아요. 경마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자, 11경주입니다. 호남 1등급 1400m 경주. 여기는 뭐 인기마가 들어와도 할 말 없겠지만 복병마의 반란이라기보다는 상대적 인기에 밀려있는 말이 반란을 그렇죠. 쳐도 네. 할 말이 없는 경주. 어떻게 보면 1등급 중위권 마필 간의 치열한 난타전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석철 위원. 네, 11경주 김준호 위원님께서 언급해 줬듯이 사실 여기에 복병은 없습니다. 다 뭐 되는 거죠. 능력이 네. 엇비슷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1400거리는 누가 어떤 포지션에서 레이스를 푸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기사하는 기수들이나 뭐 마분 관계자들 모두 1400 여기서 벌고자 굉장히 좀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안 된다는 말 사실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난타전 혼전도가 높은 경주이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4번마 어나더 스마트원은 문세영 기수 뭐 1500승을 기록한 마필이고 안쪽에 시티스타는 개인적으로는
뭐 공백이 좀 길고 합니다만 국내산 마필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은 좀 클래스가 좀 높은 수준이고 기본기 면에서는 앞서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김영gun 기수 안장 1번 게이트라고 하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시티스타. 있습니다. 네. 이게 좀 공을 갖고 있는데 이게 그 시티스타란 마필이 지금까지 띄운 거 보면 정말 1800m 가면 별거 없어요. 그 뭔가 모르게 결정력이 안 나요. 근데 1400까지는 좀 강자인데 시티스타 4번 어나더 스마트는 과거에 보면 공백 이전에 보면 외곽 게이트를 신청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외곽에서 흙을 안 맞고 뛰면서 선방을 했던 좀 전개를 어렵게 풀어가면서 선방했던 말. 이 두 마필을 언급해 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엄청난 배당을 놓쳤어요. 이번에 상간마마가 지난번에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 해서 지난번에 승급전에 도전하는 그 14주마방의 마필이죠. 그걸 놓고 때렸는데 라이언선인가요? 그 라이언녹을 했는데 이 상간마마는 이번에 선행 찬스 아닌가요? 이건 또 될 것 같은데. 약간 제가 알기로는 발주진에 약간 악벽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 경주도 그런 걸 마방에서 미리 캐치를 했기 때문에 박병일 조교사가 굉장히 좀 작전 지시를 잘한 것 같습니다. 잘해서 지난 경주는 뭐 성과를 냈던 마필이다. 굳이 무리해서 악벽이 일단 생겼으니까 발전벽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무리해서 선행을 꼭 나서고자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뭐 흐름대로 좀 나와서 선입권에서 힘 한 배를 먼저 주력을 한 이후에 결승선에서 한 발로 승부를 보는 게 더 나을 것이다라는 지시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좀 먹혔다라고 보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요. 뭐 여기서는 괴롭힐 말이 장산제왕은 이제 다 뛴 것 같아가지고 장산재환이 뭐 앞에는 시원하게 갈 겁니다. 무조건. 시원하게 가요? 네. 얘가? 앞에는 시원하게 갈 겁니다. 오 그래요? 상간마마를 그렇게 무시하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장산재앙을 넘어설 말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단거리에서는 선행마로서는 자 저는 어찌됐든 이경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바마 플래시트 투고는 정말 노려볼 찬스인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57이라는 그 가부종을 좀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얘 단점은 마지막 결선에서 보면 그 코너 그 과거에 보면 1700이나 1800 뛸 때 보면 코너에서 약간씩 이제 기대면서 이제 마지막 결선을 내선에서 취입을 하는 마필인데 오히려 지금 뭐 지난번도 안쪽 게이트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직전보다 이제 마이너스 1kg 감량 수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바마 플래시 투구는 여기서는 좀 반드시 한번 노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바마 플래시 투구를 좀 추천드리겠고요. 자, 김추진은 1번마 시티스타하고 4번마 어나더 스마트 원 이 두 마필을 좀 언급해 줬습니다. 그의 볼 마필이 좀 있을까요, 여기? 뭐 보고자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너무나 엄청 많을 많지.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 11번 글로벌 라인도 뭐 승급했지만 상당히 뭐 이제 선취입이 가능한 유형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1등급의 뭐 장거리라고 그러면 당연히 적응 능력 배양하는 데 우선해야 되겠지만 1400거리는 글로벌 라인 입장에서는 욕심을 낼 만한 거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5번마 플레이시스 투어도 김준호 위원님이 얘기를 잘해 주셨는데 이게 마체가 작아서 그렇지 이동환 기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고부 중에 마체가 작은데 그걸 못 이겨내기 때문에 시동이 걸리면 레이스가 끝나버리고 더더욱이나 아마 이번엔 더 집중해서 더 잘 탈 마필이고요. 뭐 브라이트캣도 사실 지난 경주에 준우승을 기록을 했는데 이현종 기수는 안장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현종 기수도 뭐 최근 들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복귀 이후에 본인이 또 직접 훈련하고 성적이 안 났다라고 하면 기술은 또 그런 또 자존심도 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또 정성을 들이고 또 레이스를 잘 풀려고 마음을 먹고 탈 마필이고 뭐 외곽 쪽에 13번 리드머니 14번 싱그러운 검 다 이번 경주는 사실 이렇게 보고자 하면 안 될 마필은 사실 없는 그런 데 있습니다. 브라이트캣도 그렇고요. 오바마 플래시스고도 과거 이제 35조에 있던 말들입니다. 하재영 조교사 마방에 있던 말들.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저는 오바마 플래시스고는 좀 노려보고 싶고 글로벌 라인은 좀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했어요. 지난번에 뭐 6마신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그 원래 그 이만이 전년도인가요? 전년도 그 브리더스컵 앞에 가는 말 다 죽였잖아 얘가. 정말 그야말로 앞선에 가는 문세영 기수가 최외곽에서 그냥 다 죽인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질주 습성을 바꿨다고 왔어요. 그래서 1400을 취입을 했는데 지난번에 그냥 앞에 그냥 편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보면 거리 늘면서 또 앞에 붙였어. 그래서 야, 이렇게 타면 이 말이 과연 질주습성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1,400 거리 내렸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검증무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정리하죠. 여기는 좀 볼맛필들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김중철 위원은 4번마 어나더 스마트홈과 1번마 시티스타를 언급해줬고요. 저는 5번마 플래시투고는 2번만큼은 노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빨리 달려왔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 여러분들께 그 단출한 편성에 여러 마필을 언급해서 또 구멍수를 넓힌다고 해서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구멍수를 줄인다고 해서 또 적중이 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적중이 또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면의 칼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조금은 좀 함축된 말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뭐 유류경마도 같은 맥락에 있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어찌됐든 저희들이 토요경마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토요경마를 준비함에 있어서 배팅함에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뭐 저희 방송만이 아니라 다른 방송을 보시더라도 보시고 내가 이런 경주만 배팅을 해야지 이렇게 미리 선점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1호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